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이번에 2023년 평가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그 난이도 때문에 좌절을 겪으셨는데요. 24년도에는 23년도에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내부 지침이 다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만만치 않은 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23년도보다 더 많은 기관들이 평가를 받으시는 만큼 정말 많은 문의를 국회에도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가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4년 평가 기준이 나오진 않았지만 200개 기간 이상의 평가 동반자로서 겪은 경험상 23년의 평가 연장선으로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로 24년 평가가 진행될 것이니까요. 평가 전략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평가 매뉴얼 읽기입니다. 23년 이후 평가 매뉴얼은 정말 완성형이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꼼꼼하게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고 제대로만 읽고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셨다면 최우수 기간은 어렵더라도 우수 기간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요. 의외로 평가 매뉴얼도 제대로 정독을 안 하시는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요. 단 한 번만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 번도 필요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법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적혀져 있는 내용 그대로만 진짜 하나하나 모르는 단어까지 찾아가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매뉴얼은 평가 자료에 대한 지침이나 행동 지침들도 있지만 실제 우리 기관에 나오는 평가관의 기본 자세나 준수사항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자 준수사항도 빼놓지 않고 읽어보시면 평가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는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평가지표 1번부터 지표만 읽지 좀 마시고 전체 평가 매뉴얼을 평가관의 자세부터 일반 사항들, 지표에 들어가 있는 법령까지 한 번쯤은 정독하시고 모르는 내용들 찾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매뉴얼을 정독하셨다면 두 번째 절차는 뭐냐? 바로 모의평가입니다. 평가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아마 기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류를 만들고 행정 절차를 해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부터 기록까지 자료가 다 남아있을 것이고 많든 적든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 업무나 사업 계획, 운영 규정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나 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의평가는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평가 매뉴얼을 쫙 펴놓고 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요. 우리 기관은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직접 모의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점수를 매겨봐야 되나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요. 준비하는 게 더 우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일정을 잡아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한 이후에 모의평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200개 기간 최우수 기간을 만들어 보면서 저희 국회와 함께 하면서 느낀 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간을 두고 모의평가를 진행해보는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모의평가를 그냥 해보고 50점이 나오든 60점이 나오든 70점이 나오든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해서 점수를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 기관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의평가를 통해서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누고요. 이 단계 절차나 전략을 국회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추가적인 정보는 넣어두는 걸로 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간보센터 정기평가, 장기간 기간 정기평가, 방문양 정기평가 절차 세 번째, 채워넣기 단계입니다. 점수를 알았으면 채워 넣으셔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건데요. 처음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평가지표 1번부터 못한 거를 채워 넣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장 빠져있는 부분부터 채워 넣으시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요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항목들, 전체 점수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항목들은 뒤로 미루시고 어르신 관련 서류, 기간 서류 관계없이 모의평가에서 아예 점수가 안 나왔던 서류 위주로, 아예 없던 서류 위주로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채워넣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종종 사소한 디테일, 완벽주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소한 디테일을 먼저 신경 쓰는 것보다는 평가도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받을 수 있는 점수부터 채워넣고 쉬운 것부터 하고 사소한 디테일은 다음 단계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상관없지만 당장 평가를 바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정기평가 네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바로 디테일 살리기입니다.
부분 점수를 위한 채우기 전략이 끝났다면 최우수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죠. 어려워서 미뤄두었던 점수, 양이 많아서 다시 해야 했던 그런 서류들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다시 끝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일지나 사례회의 같이 작성을 할 때 기본적인 일지만 작성을 하고 이 내용들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반영을 할 수 있게 변경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붙여준다든지, 운영 규정을 작성하는 게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미뤄두었다면 이 단계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 이 단계까지 와야지 진짜 최우수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네 번째 단계까지 평가 절차를 여러분들이 진행했다가 내가 완성이 된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모의평가입니다. 이미 첫 번째 했었죠. 어느 정도 우리 기관의 실력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평가를 꼭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평가에선 분명히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점수를 더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디테일을 확인하면서 목표한 점수까지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의평가에서 80점 나왔다? 그런데 목표가 95점이다? 그럼 이 다시 5단계를 다시 진행을 하고 세 번째 모의평가를 합니다. 네 번째도 합니다. 다섯 번째도 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우수에 다가갑니다. 오늘은 최대한 간결하게 평가 절차 5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반자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